꼭 철저하게 오답노트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고강사 방송입니다. 6월 평가원 국어 해설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워낙 길고 등급컷도 꽤나 높았던 시험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6평은 중요하고 이게 수능을 대비하는 사람으로서 6월 평가원 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방향성 같은 게 있다면 당연히 걔를 참고해서 공부 계획을 세워야 결과적인 학습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안 했을까 봐 요약적으로나마 함께 하려고 찾아왔고요. 6평 국어 특징 분석, 제가 생각하는 특징입니다. 요약적으로 살펴보지만 모든 내용들을 좀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서 왔으니까 한번 같이 구독, 좋아요. 간단하게 예상 등급 컷이죠. 1등급 컷이랑 3등급 컷 봤는데 누군가는 목표가 3등급일 수 있단 말이죠. 3등급일 때 원점수를 얼마나 확보해야 되나 약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1등급 컷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시험이 됐을 땐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국어 영역은 원래 일부 문제를 버리면 손해보다 이득이 클 수도 있는 뭐 그런 시험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시험이 나와버리면 버렸을 때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눈치를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6평이 쉬웠으니까 9평은 어려울 것이다. 되게 쉬운 분석이자 예상이죠.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서요. 그냥 눈치를 잘 봐야 한다 정도밖에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연계율이요? 50%라고 되어 있는데 연계 작품은 이랬고 비연계 작품은 이랬습니다. 일부러 갈래까지 표시해 놨죠. 실제 연계 체감은 어땠는가? 연계 공부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강사가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결과가 좋았다는 전제 하에 연계 체감은 꽤나 높았을 것이다. 그리고 추천하진 않지만 읽는 작업 자체가 스킵됐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간 절약에도 꽤나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다. 공부를 뭐 딴 걸 다 했다는 전제 아래 하는 게 좋겠죠? 예, 이렇게까지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예 일치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상황입니다. 또 하나 고전 소설인데요. 얘는 다른 판본으로 실려 있다고 하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네, 여러 가지로 이득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연계 공부는 당연히 강조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개념을 묻는 문제가 늘어났다 하는 건요. 보세요. 21번 소설 보기 문제인데 답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B에서 A로 시간적 선호가 역전된다. 시간적 선호가 역전된다 이러면 떠오르는 내용이 있나요? 얘는 소설에서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걸 다룰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시간적 선호가 역전되려면 그냥 시간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걸로는 안 되고 무조건 현재에서 과거로 가야 됩니다. 물론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도 역전이겠지만 잘 나오지 않고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역순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생각했을 때 답이 나오는 이런 순간이 있었어서 소설 보기 문제에서 개념적인 걸 물어보더라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 얘는 32번 현대시의 A부터 E까지를 어떤 묶어놓은 그런 문제였는데 보통은 내용을 묻고 해석의 적절성을 묻는단 말이죠. 근데 32번의 답이 5번에 되는 순간은요.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 멀다 뭐 이런 내용. 정서적 거리가 먼 건요. 아예 개념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정이다.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 하는 건 개념적으로 긍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갑자기 32번에 튀어나와 버렸다. 이건 지금까지 나왔던 상황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개념은 원래 중요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만약에 안 챙겨놨다면 그리고 맨날 부족함을 조금씩 느껴왔다면 앞으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평가원을 잘 치러냈다면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개념을 뭐 다음 시험에서 안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요런 문제를 어떤 교훈 삼아 우린 조금 더 개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할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 그다음 제가 느낀 특징은 보기 문제의 불친절함이라고 써 놨는데 평가원 보기 문제에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기대가 있단 말이죠. 뭐냐면 사설 모의고사처럼 내용일치로 답이 나오게 하는 그런 뭐 일종의 노가다 과정이 아니라 되게 보기라는 어떤 확실한 기준을 바탕으로 아예 틀린 것들을 딱 잡아낼 수 있게 깔끔하게 나올 것이다. 근데 방금 봤던 문제긴 한데요. 보기랑 아무 상관없이 답이 2번이죠. B에서 A로 시간적 선호가 역전이라는 이 함정을 잘 찾아낸 다음에 A, B에서 A로 가는 건 시간적 선호의 역전이 아니잖아. 이렇게 2번을 찍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도 이렇게 나온 적이 많은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 얘는요. 26번에 있는 보기 문제인데 얘는 얘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 학습을 하고 더럽게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다지 고생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전에 했던 기대처럼 평가원 보기 문제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그냥 완전 내용일치로 답이 나오거든요.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간 적이 있는가? 없다.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거라서 보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보기에 원래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보기에서는요. 가는 사실적이다. 관찰자의 입장이다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나에서는요. 꽤나
감각적으로 묘사하려고 한다. 약간 가가 객관적인 느낌이라면 나는 조금 더 주관적인 감상 느낌으로 가와 나를 대비시켜 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아예 틀린 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걸 바탕으로 작품을 읽었을 때 잘못된 대응이 확인되거나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게 그동안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면 달라졌다.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요거라서 뭐 아예 안 나왔던 그런 문제의 유형은 아니지만 이 6평에는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 보기 문제가 꽤나 불친절했다. 불친절했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친절할 걸 바탕으로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답이 안 나오네. 그럼 바로 맞아. 6평에서 꽤나 불친절하게 나오기도 했었지 하면서 바로 모드를 전환하여 불친절하게 나온 이런 문제에서의 어떤 고생시키는 과정 있잖아요. 바로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뭐지? 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은 적절한 거 푸는 문제가 뭐 그냥 칠감이지만 엄청 비중이 높아진 것 같고 또 이 녀석들이 차지하는 존재감이 굉장히 커진 느낌이다. 적절한 거 푸는 문제는 푸는 법 땡땡 이렇게 해 놨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전 언제나 수업 때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주관식처럼 풀어야 한다. 이 나의 답이 좀 막연하더라도 혹은 나의 답을 만드는 시도가 결과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 왜? 적절한 건 문제는요. 단순한 건데 4개가 틀리고 1개만 맞잖아요. 근데 선택지를 그냥 읽기 시작하면 이 4개 틀린 선택지가 갑자기 이상한 기준을 우리 머릿속에 형성할지도 모르고요. 뭘 찾는지도 모른 채 갑자기 이상한 걸 찍고 그냥 문제를 틀려버린 다음에 벙찌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준 없이는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나? 내가 먼저 이 문제의 답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 나의 답과 가장 유사한 걸 찾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답이 별로면 적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틀리는 거죠. 그런 다음 나중엔 나의 답을 조금 더 잘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늘어가면 되는 건데 아예 이 과정을 안 한다면 이 문제를 잘 풀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나의 답을 먼저 만드는 작업을 했나? 이걸 하면서 모든 문제에 접근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 했다면 아마 되게 지문은 쉬운 것 같은데 문제풀이가 왜 이렇게 낯설지? 왜 이렇게 좀 어려운 느낌이지? 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인다. 많았네요, 진짜. 그다음 이것도 뭐 제가 생각하는 약속이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독서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니?" 이러면서. 독서는요 약간 넋 놓고 우리가 읽었을 때 두 가지요. 빠뜨릴 것 같은 내용, 손도 갈 것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러거든요.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중심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 이거 빼먹었지. 너네 이거 헷갈렸지." 하는 것들이 보통 출제가 된다. 이건데요. 실제로 뭐 하나의 문단이었는데요. 구조가 이랬어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 법보다 계약을 우선시하면 꽤나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라는 거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갑자기 보호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 경우구나. 그다음이요. 예컨대 예를 들건대 이랬고요.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우선시 된대요. 계약이 우선시 된다는 건 임차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 찾아야죠. 앞에서 두 가지를 말했기 때문에 둘 중에 뭐지? 혹시 둘 다인가? 찾아보시면요. 사용할 권리는 소멸했습니다. 왜? 종료했다고 말했으니까요. 근데요. 경제력이 충분한가요? 알 수 없죠. 그러므로 2번이 아닌 1번이다. 전 이렇게 표시했고 읽기를 마쳤어요. 그다음이요. 또한 보증금이 상하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앞의 내용을 읽어야 아는 거지만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뭐 법률이 계약보다 우선시 되는 순간이 없다. 그냥 계약이 우선시 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또 앞에 1번일까 2번일까 둘 다인가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계약이 종료됐다는 내용은 없죠. 그러므로 1번은 아닐 텐데 2번일 수는 있겠네요. 왜? 보증금이 초과했는데 그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력이 충분하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2번이 되겠네. 한마디로 1, 2 이렇게 준 다음엔 1의 예시, 2의 예시가 차례대로 등장했던 순간인 거죠. 그냥 읽어서 중요한 내용이 뭘까 하고 읽어버리면 분명히 이런 연결을 놓쳤을 텐데 "너 연결 있었는데 했어?" 하고 문제에서 물어볼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적절한 건 문제인데요. 가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와 관련해서 나의 답을 먼저 만들라고 했었죠. 어떻게 답을 만들었어야 됐나요? 1번이지 절대 2번이 아니다. 뭔데? 소멸했던 내용을 봐야지 절대 경제력이 충분한 거랑 관련이 없어. 이런 다음에 와야 돼요. 즉 1번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경제력이 충분은 2번 경우였지 1번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지우고요. 쭉 내려가다가 뭐 4번을 답으로 고르는 그 정도의 풀이였으면 적합해 보이거든요. 근데 7번 문제에 선택지별 비율 많이들 골라서 오답률을 되게 높이는 데 기여를 한 겁니다. 왜 1번을 고를까요? 그냥 읽었던 내용 중에 약간 관련이 있어 보이니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읽고 기억나는 내용으로 문제 풀면 틀리겠죠? 아,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인가?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나와요. 약속대로 나왔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기로 했던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잘 하면 점수가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안 하면 이렇게 똑같이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6평에서도 가끔 한 문제씩을 틀렸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틀리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것도 뭐 간단하게 번호 붙이면서 이렇게 구별을 해놔 봤는데 번호 붙이는 건 제가 수업 때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알아서 구별을 하는 거죠. 구별을 해 가지고 뭐 넋놓고 읽지 않으며 헷갈리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0번의 문제 4번이랑 5번은 딱 요 문단에서 할 일 했으면 무조건 지워내고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선택지였단 말이죠. 근데 했냐 이거예요. 4번은 뭐 여기에 공급된 산소라는 말 나왔고 앞엔 공급된 수소 이렇게 나와서 연결했어요. 그다음 공급되는 건 수소와 산소이다 이랬죠. 지우는 거죠. 그다음이요. 얘는 도선을 통해 전해질을 통해 이랬어요. 각각의 통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넋놓고 읽지 않았다면 연결해서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둘 다 도선을 통해 이래 버리는데 답을 5번으로 찍는 건 생각보다 좀 쉬운 과정이었어야 했겠죠. 그런데 좀 어려웠어라고 느꼈거나 아니면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준비했던 행동이 좀 약했던 거예요. 준비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왜? 독서는 진짜로 언제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넋놓고 읽었을 때 빠뜨릴 것 같은 내용, 혼동할 것 같은 내용을 출제자는 되게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걸 우린 빠뜨리지 않았어. 혼동하지 않았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빠뜨렸다가 주워 담았어. 혼동했다가 그 혼동을 해결했어.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문제 똑같이 나오고 우리가 해결했던 그 과정으로 풀면 문제가 딱 풀리는 그런 순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얘도요. 속성과 행위, 행위, 이렇듯 속성과 행위 이랬죠. 문제는요. 속성 나오죠. 행위만 나오니까 너 속성 빠뜨렸지. 이러고 그냥 문제 내는 거예요. 보기 문제 포함해서 다 약속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얘도요. 나름의 권리,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이러면요. 아까도 뭔 권리 있었는데 연결했어야 돼요. 동일한 권리가 절대 아니지만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답은 1번. 이렇게 풀었으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얘도 꽤나 오답률이 높게 나왔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독서가 특이하게 나와서 여러분이 틀렸거나 아니면 그냥 쉬웠는데 난 혼자 의문사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오던 대로 나왔는데 내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준비를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언매였는데 언매가 어려웠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역이 섞여서 나왔더라고요. 35랑 36은 다 단어랑 음운 파트가 섞여서 나왔고요. 특히나 37번이 콜라보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사동피동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 문장의 짜임 맨날 나오던 거 그대로 나왔고 또 단어 파트가 하나 더 나왔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섞여서 문제풀이가 굉장히 좀 어지럽게 하나의 개념이라도 약하다면 아마 문제 풀 수 없게 이렇게 나와버려 가지고 37번의 오답률이 되게 높게 나와버린 이런 상황 여러분도 확인했죠? 예, 이제는 여러 가지 영역을 좀 섞어서 내는 것도 검토하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구나. 한 가지 영역에만 매몰돼서 이 영역 끝났으니까 나는 언매 준비 다 됐어 하고 문제만 풀고 있는 우리였다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준비하는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이번 6평이었다고 보시면 딱 맞겠죠? 37번 다음에 38번, 39번은 영역별로 나왔는데 좀 특이한 건 38번은 이게 한 번 더 나왔어요. 문장의 짜임에서 관형사절이라고 하는 그 파트죠. 그게 한 번 더 나와서 좀 특이했고 39번은 중세국어 단독으로 나와서 38, 39는 영역의 섞임은 없었다. 근데 35, 36, 37은 영역들이 막 뒤섞여 있더라. 앞으로는 어디까지 섞일지는 모르니까요. 우리는 꽤나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는 메시지 정도? 제가 살펴봤을 때 중요했던 부분은 요 정도였고요. 그냥 쉬웠다고, 약간 잘 봤다고 그냥 덮어놓고 끝내지 마시고 꼭 철저하게 오답 노트 하시고요. 또 이번 6평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까지 체크하면서 꼭 내 걸로 만들고 앞으로의 공부에 계획을 세우는 데 좀 참고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듦 되게 좋은 결실로 바뀌길 바라면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